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문화대혁명에도 팬데믹이 있었다. 전염병으로 16만 명이 사망했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과거 감염증의 일종인 수막염으로 인해 3개월 만에 16만 명 정도가 희생되었다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현 시점 4월 18일에서 전 세계 신형 코로나 희생자 15.4만 명보다 많고 중국 당국이 4월 17일 수정 발표한 중국 희생자 3,869명의 40배 이상입니다. 과거의 수막염과 지금의 신형 코로나와 함께 중국에서 일어난 감염증 피해로 한쪽은 중국 내에서 멈췄지만 한쪽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버렸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문화대혁명 초기 공산당 지도부 내에서 열세였던 마오쩌둥은 전국의 젊은이들, 바로 마오쩌둥의 호외자를 호위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을 베이징으로 불러 선동하고 마오쩌둥의 세력으로 만든 뒤 혁명 경험교류를 이유로 전국 여행을 허용했습니다. 대곤년이라 부르는 이 제도는 1966년 8월에 시작되어 1967년 3월에 끝이 났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1966년 12월에 막을 내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당시 전 국민은 호구제 아래서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국내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평생을 좁은 생활권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하는 베이징에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절대 신으로 추앙받는 마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일체를 무료로 홍생유라 칭하며 전국 각지의 혁명 성지를 견학할 수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대거 국내를 대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밀접 접촉이 일어나다. 꽉 찬 열차 안에서 젊은이들이 마오 주석 어록을 손에 쥐고 비좁고 입에 거품을 뿜는 토론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숙소는 정원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으며 당시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장치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대량의 바이러스, 세균, 그 외의 미생물이 국내 각지에 퍼져나갔습니다. 혁명 청년이 초래한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여러 질병이 만연하였는데 그중 가장 치사율이 높은 것이 수막염이었습니다. 1966년 8월 시점에서 공산당의 수막염 발생이 보고되어 경보가 발령되었던 모양이지만 혁명을 방해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방조치는 일체 강구되지 않았습니다. 철도망을 따라서 수막염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대곤년은 문화혁명의 흥분을 전국에 전파시킨과 동시에 수막염을 비롯한 감염증의 공포를 전국에 퍼뜨린 것입니다. 문화혁명 때에는 서양식 의학은 부정되고 마오쩌둥의 의학 부분이 자력갱생으로 칭송됨으로써 돌팔이들이 크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갖춘 의학의 지식이나 기량 혹은 설비로는 수막염을 막을 수 있는 일도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변을 알게 된 미국이 의료 지원을 제의했지만 당시 미국은 미제국주의로 불리며 소련과 함께 중국의 최대 적이었습니다. 철전지 원수인 미제국주의의 지원을 중국이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진 1967년 2월에야 공산당은 부득이 서구나 아시아의 제약회사로부터 수십만 킬로그램의 의약품을 수입해 또한 전국 규모로 수막염 대책에 임하기 위한 관리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관리체제가 완비되었을 때는 이미 16만 명이 사망했었습니다. 중국이 폐쇄적인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수막염 피해 사실이 국경 밖으로 새어나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오쩌둥의 호위자를 정적 죽이기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대곤년을 거치지 않고 국내 이동 언금을 계속했더라면 아마도 수막염 피해가 중국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염자가 확인되었다 해도 지극히 한정된 지역 내에서의 봉쇄는 가능했을 것입니다. 중국이 중국인의 이동을 언급했다면 신형 코로나는 우한 일대에 머물러 그 피해가 해외에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국인의 이동 자유가 감염 확대를 부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습근평 정권 핵심부에선
데자뷰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습근평 국가주석은 1953년에 태어났고 리커창 총리는 1955년생입니다. 문화혁명 초기에 모두 10대 초반이어서 마오쩌둥의 후계자를 지향했을 것입니다. 수마겸 사건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서민들에게 가장 빠른 매체였던 길거리 소식에 의해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당과 정부의 중요한 위치에 오른 시점에서 세부 사항을 파악했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신형 코로나 감염 확인 보고를 우한으로부터 받았을 때 아마 습근평 정권은 일종의 데자뷰를 가졌을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이동이야말로 감염증 확대의 최대 요인이다. 엄격한 보도 관제야말로 정권 비판 봉쇄의 편법이다. 거기서 거리를 엄격하게 봉쇄해 사람들의 이동을 언금해 사태를 은폐하면서 신형 코로나를 봉쇄해버려라. 순식간에 이렇게 생각났던 것은 아닐까요? 일찌감치 신형 코로나 봉쇄에 성공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국은 각국 정부가 신형 코로나 봉쇄에 악정고투하고 있어 의료 원조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한무치함에 아연지색할 뿐입니다. 방화범이 변하여 소방관이 된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